네, 펩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그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장기 지속형 부분에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약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환자에게 잘 적용시키고 지속 시간을 길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형 변화, SC 제형을 통해서 조금 더 환자가 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체에 작용하던 것을 두 개의 항체에 동시에 작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그 약투의 이제 약품의 침투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거였고,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필름형 치료제로 이제 먹기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펩트론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은 지속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죠. 지속 시간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방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 효과는 똑같다면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월등히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이 스마트 대포고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이라는 건데, 이 펩트론이 또 일라이 릴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것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먹는 비만약 시대가 눈앞에 왔다. 릴리가 최초 경구용 GLP-1 신약 3상에 성공했다. 비만약,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주사로 맞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가 왔다. 이렇게 되면 처방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오포글리프론이 3상 임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예, 주사제 중심이었던 비만 치료제 시장에 먹는 약이 등장했다. 말 그대로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포글리프론은 식사나 물 섭취 제한 없이 복용 가능한 최초의 경구형 GLP-1 작용제입니다. 1일 1회 복용만으로 기존 주사제 기반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효과에 대한 부분이 등등등등 나와 있고요. 릴라이 릴리는 올해 안에 오포글리프론을 체중관리 적응증으로 글로벌 규제 당국에 허가 신청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적응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중 감량 효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ATTAIN 임상 3상 프로그램의 결과도 연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간략하게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을 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펩트론과 이제 일라이 릴리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지난해 10월에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펩트론은 자사의 약효 지속형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서 일라이 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했고, 계약 기간은 대략 올해 말까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펩트론이 자사의 약효 지속형, 이름은 스마트 대포인데요. 이 플랫폼을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서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 경구용 치료제와 이 스마트 대포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스마트 대포는 주사제의 그 효과 시간을 좀 늘려주는데 포커스가 있고, 경구용은 말 그대로 이제 먹는 알약형 약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라이 릴리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 게 맞고, 이번에는 경구용을 개발한 게 맞지만 일라이 릴리가 주사제로서도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의 그 스마트 대포 기술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은 주사제 약효를 늘려주는 데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건데요. 경구용 오포글리프론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은 릴리 본인이기도 하다. 경쟁사 위고비를 포함한 주일의 비만 치료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결국은 이제 약효를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사제와 경구용이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리 경구용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주사제로서만
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잡기는 한 번에 따라잡기는 어려우므로 주사제와 경구용이 함께 갈 것이다. 이거는 비만 치료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치료제 시장에도 같이 해당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약바이오주를 올려드릴 때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를 보시는 게 가장 심플하다. 여기 펩트론에 가시면 이 R&D 기반 기술 부분에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올려져 있습니다. 동사의 스마트 대포, 앞으로도 펩트론을 얘기하면 계속해서 나올 기술인데요. 약물을 체내에 투여한 후에 제형으로부터 서서히 방출되게 하여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펩트론의 고유 기반 기술이다. 핵심은 이거죠. 약효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게 한다. 왜 어떤 식으로? 네, 서서히 방출하게 해서요. 서서히 방출하게 해서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주부터 6개월까지 정밀한 약물 방출 제어와 재현성, 생산성이 우수한 미륵구 제형을 제조하기 위해 펩트론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약효가 쉽게 말해서 그냥 오래 가도록 한 기술이고 주사 능이 향상되고 분산성 그리고 사용 용매의 안정성까지도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서히 주입된다라는 부분도 안정성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한 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봐야겠죠. 펩트론이 이제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대포를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요. 연구가 마무리되면 양사 간의 기술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현재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당분간 주사용과 경구용은 함께 성장하는 추세로 갈 것이고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는 장기 주사, 그러니까 주사가 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안정성과 효능을 높인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이고 일라이릴리와 펩트론이 기술 계약을 맺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에서 주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품목이 나올 때 항상 펩트론이 언급될 수밖에는 없다. 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전고점을 다시 뚫었죠. 이게 이제 패턴상 N자형 반등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고점 돌파형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양봉을 잘 마감시켜 준다면 다음 주 추가 상승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죠. 신규로 진입할 경우에는 손절가를 당연히 짧게 잡고 진입하셔야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제약바이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는데 어떤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은 HLB밖에는 없어요. 다른 기업들은 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약물을 침투시킬 것이냐, 어떻게 그 약효를 오래 지속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약을 편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다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전달 기술이라든지 뭐 약효 지속 기술 혹은 형태 제형 변화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가진 기업들을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AACR 미국의 3대 암학회 중에 하나가 이번 달 말 그러니까 현재 시간 기준으로 4월 2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남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주목받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